글쎄, 이 사건을요, 참, 대하면서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해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과거에 절도와 음주운전으로 구속됐었던 전력도 있어요. 어허. 그런데 이제 직장을 30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4회 이상 술을 마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친누나들이 있습니다. 누나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나들과 비교를 하면서 남성에게 꾸지람을 자주 했습니다. 아하. 왜 이렇게 매일 사고만 치고 네네. 다니느냐. 그랬더니 이 네. 꾸지람을 받은 남성이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이제 무슨 미성년자 아니고 20살 갓 넘은 아들도 아니고 30대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고 이놈아 내가 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좀 나이값 좀 하고 좀 제대로 좀 살아봐. 누나들처럼 할 수 있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느냐. 네. 지난해 12월 29일에 한 오후 5시쯤이었어요. 네. 이날도 어김없이 이 30대 아들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아이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네. 뭐라도 좀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고 잔소리 좀 그만해요. 이렇게 바로 말대꾸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아들이랑 이렇게 몸싸움을 하시다가 아들 목을 핥히고 뺨을 때렸어요. 어허. 그러면 아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격분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폭행을 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흉기를 들어서 어머니가 흉기에 찔렸어요. 네. 그 상태에서 어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태에서도 피를 흘리면서 사망을 하는 순간까지 아들에게 아들아 옷을 갈아입고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아들이 걱정이 된 거죠. 이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시청자분들이 귀를 의심하실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에게 흉기로 공격을 당하는 어머니가 그 피를 흘려가면서 그 와중에도 아들에게 네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가. 결국은 그 어머니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피가 아들의 옷에 묻은 걸 본 거죠. 아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격했던 아들이 도주를 하니까 사망에 거의 이르는 단계에서도 어머니는 자식한테 옷은 갈아입고 도망가라. 내 피 묻었다 그 얘기 안 해요. 네. 참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머니와 이 부모와 자식의 얘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하간 이 아들은 아마 이 증언 자체가 뭐 어머니는 사망하고 없으니까 지금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피 묻었으니까 이 얘기는 아마 이 피고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수사기관이나 네. 법정에서 네. 그렇다면 이건 사실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들은 결국 도망했죠. 네. 도망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김복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또 보는 또 다른 관점에 네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사실 첫 번째 마지막 훈육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아들은 일주일에 4, 5일을 술을 먹고 그리고 일도 없었고 영화나 게임에 젖어 있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개인에 대한 약간의 망상적인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네.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진실일 수 있지만 네. 이 말을 했다라고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망상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현실과 네. 지금 이제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의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아하. 얘기할 수는 있겠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정을 한 게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이 피고, 즉 아들이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거예요. 범행 당시 어머니가 자신한테 그렇게 했단 말을 진술한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져가는, 의식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서도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고,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이 폐륜 아들에게 법원은 어떤 엄벌을 내렸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누나 등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은 그 유리한 양형이다. 다만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했고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반성하기는커녕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해요? 네, 항소를 했고 2심 판결 재판부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추적을 피해서 핸드폰을 꺼놓은 등 증거인멸의 시도도 있었던 점에서 네. 재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네. 해서 항소 기각을 했고요. 네. 또 여기다가 피고인이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네, 대법원까지 갔고 이게 상고 사유는 되거든요. 양형이 이제 20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당연히 양형이 부당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해서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이 폐륜 아들 자신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고요.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 놔두고 도망쳤고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도망쳤고요. 경찰 추적 따돌리려고 휴대전화 버렸고요. 이런데도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대체 반성이라고 요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손톱만치도 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 당시에 나는 술이 취해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난 그러니까 즉 말하면 나는 맨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네. 법에서 참작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부분을 또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더니 다시 이 상고심에서 심신상실을 재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반성은 추호도 없는 걸로 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마치 이렇게 들려요.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 폐륜 아들이요.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돌아가신 어머니, 자기 손에 잔혹하게 살해된 어머니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형량을 좀 적게 받아볼까 지금 주판을 튕기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처음에는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주장을 했다가 아마 그 당시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있다가라고 한다면 이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철회를 했다가 아무래도 다시 상고를 하거나 항소를 할 때 내 양형이 조금 부당한 것 같으니까 또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넣었다가 필요 없을 때 뺐다가 다시 넣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라는 얘기는 정말 어머님은 본인의 마음에서 아들을 위해 했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인데 그러네요. 유언 이 같은. 얘기를 과연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왜 꺼냈을까가 저는 사실 그 의도도 의심스러워요. 아까 김복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건 어머니는 진술할 수 없어요. 그 당시는 어머니와 아들 둘밖에 없기 때문에 진술은 분명히 아들 입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럼 과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정말 반성의 차원에서 어머니를 기리며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이 부분은 들었습니다. 조금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아하, 뭘까요? 그 범인을 검거했을 때는 범행 현장에서 어머니의 혈흔이 묻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수사관은 당연히 물어봅니다. 아하. 너 범행한 이후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했지? 너 그렇게 비정한 놈이고 여유 있는 놈이야? 하고 수사관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하. 그때 사실은 내가 범행 이후에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옷 갈아입으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요거는 수사 과정에서 따지긴 따지거든요. 아하. 예. 그렇게 잔혹한 폐륜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 자기 딴에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우리 사법부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누리꾼들도 많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은 20년도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도 평생 효도해야 하는데 그저 눈물이 나네요. 맞아요. 죽어가면서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는 말을 했다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라는 댓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남성, 글쎄요. 교도소에서 반성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도 어머니입니다만 이 누나들이 선처해달라고 눈물로 탄원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남동생을 위해서. 이 가족들의 마음을 알기나 압니까? 양형 부당하다고 주판을 튕기고 있는 이 폐륜 아들 알기나 알아요?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